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고씨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씨들은 이게 토템이 그 탑이었던 것 같아요. 탑. 그러면 고구려 무덤이 되게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그렇게 아래서부터 층층이 쌓아가죠. 이 고씨들이 토템이 그거예요. 그리고 고씨는 이게 이분이 염제. 지금 약초들 지금 그 맛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초인지 아니면 사람한테 유익한 건지 이거를 하다가 온몸에 뿔이 생길 정도였다고 해요. 농업의 그 신입니다. 그리고 고씨들은요, 고구려 고씨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가요, 이게 여기 이 북경 일대에서부터 이렇게 이쪽 동쪽까지 이렇게 해서요, 사방 5,100리였다고 해요. 5,100리. 구당서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주의 그 고씨들이 그 삼성열에 이제 등장하는데 양씨, 고씨, 부씨 이 세 개 성씨가 제주도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씨는 그 현재 47만 명 정도고요. 본가는 제주 단일본입니다. 원래 장흥고씨가 제주 고씨를 통합을 해서요. 단일본으로 통합을 했어요. 탐나 왕족 성씨입니다. 시조는 고을라 왕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고려사 지리지에서요, 이게 이제 그 삼성현 사화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옛날엔 사람이 안 살았는데, 이 세 신인이 나타났는데, 첫째가 양을라, 둘째가 고을라, 셋째가 부을라였다. 그래서, 일본의 사신이 세 처녀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화, 일본국 사신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국은 서기 7세기경에 가서 일본이란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삼성월 사화는 서기 3세기에서 7세기 말경에 만들어졌다. 특히 이 그 일본국 사신이 등장하는 시기가요, 고구려가 멸망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고씨, 양씨, 부씨는 다 고구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제주도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이제 고구려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삼성의 사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 순서도 고씨가 원래 그 고구려 왕족들이잖아요. 왕성이잖아요. 근데 고씨를 앞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씨를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양고 부씨. 부씨는 바로 부여에서 왔다는 부여를 나타내는 부씨입니다. 고씨는 원래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염제 후손이에요, 염제 후손. 세 번에 보면은요, 그 염제 황제 할 때 이 황제의 신하 중에 고원이라는 사람이 궁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까마득하게 오랜 그 역사를 가진 성씨라는 걸 알 수 있죠. 백도백가에는 백가성 순위 19위로 약 1,500만 명의 고씨가 삽니다. 고씨의 특성 시조는요, 염제 후손 중에서 강태공이 있는데 그 강태공의 이제 그 후손 중에 고해라는 분이 있었어요. 고해를 시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산동반도의 이 고씨들이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구려의 그 왕성이 된 거예요. 고씨가 발원한 거는 하남성이고요. 춘추 시대 이후에 산동성의 제나라, 노나라로 대규모 이주해가지고 제나라의 사성 대족을 이룹니다. 그 신당서 제상 세계표에 보면은 고씨는 강성에서 비롯된 성씨다. 염제가 고씨의 혈연 시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염제 후손입니다. 서기전 11세기 주성왕이 주최한 성주 지혜에 고이가 등장하는데 이 고이가 바로 동북의 고구려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이는 고구려족으로요. 전후 고향임금, 고향임금의 높을 고자입니다. 제국 고신도 높을 고자거든요. 이 전후 고향임금하고 제국 고신임금의 후손입니다. 이건 사서에도 기록이 여러 개 나와요. 극청주석 왕에 대한 공주의 주석에도 이 고인은 동북의 동이족 고구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고씨는 춘추시대에 산동성 제나라에서 번성해갖고 북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통지 시종야에 보면은요, 강태공의 8세손 제문공, 강적의 차남이 고읍에 봉해졌어요. 고읍이라는 거, 산동 우성현입니다. 여기에 봉해져가지고 공자 고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의 손자 해가 있었어요. 해라는 분이. 그래서 고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고씨의 성씨 시조가 됩니다. 춘추시대에 제나라 궁정을 자주유지하던 막강한 인물입니다. 고해라는 분이요, 이게 공자 소백, 제환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춘추 최초의 패자 제환공을 옹립한 사람이 바로 고해입니다. 고해. 제양공이 죽은 후 이제 그 제환공하고 공자 규가 치열하게 왕위 정탈전을 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서기 686년에 고해가 이제 제나라 국시들이죠. 백제 대성 8족 중에 국시, 다 제나라 사람들입니다. 국시들은. 이게 나중에 백제가 돼요. 백제 대성 8족. 후기중하고 둘이 이제 거나라의 망명 중이었던 이 소백을 규보다 먼저 데려와서 이제 제환공에 즉위시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얼마나 이제 이게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 제환공은 대부 고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자기가 대권을 잡으려면 대부들을 장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옹림의 사람들이 무지라고 하는 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고해하고 구기중이 이 무지가 죽었으니까 빨리 거나라에 이제 소백을 불러와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불렀는데, 노나라에 가 있던 이제 공자 규도 이 무지가 죽었다는 걸 알고 이제 관중을 데리고, 나중에 제환공의 이제 이 대신이 되죠. 이 관자를 썼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중이 먼저 환공이 오는 거를 보고는 화살을 쐈어요. 근데 마침 화살을 쐈는데 허리띠의 세 부분을 맞았어요. 근데 정통으로 맞았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 세 부분을 맞았으니까 거의 복부를 맞았으니까 죽었을 거다. 그래서 소백이 이제 여기서 죽는 신용을 해요. 관중이 이 사실을 이제 노나라에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환공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뭐 천천히 가도 되겠네. 그래서 행보를 느리게 해서 왔는데 이미 이제 소백이 와가지고 제환공에 즉위를 해버린 뒤였다는 겁니다. 춘추 최초의 패자였고요. 그거를 지원한 사람이 바로 고씨들입니다. 그래서 군종 대권을 지게 돼요. 상경이 돼가지고 포수가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관중을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관중을 재상으로 등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포지교다. 아주 절친한 벗이다.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말하는 거죠. 고해에게 별도의 시급인 노씨들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고해가 노지를 하사해요. 고해는 발해 고씨와 노씨의 공동 시조가 되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노나라의 반란도 평정을 해서요. 춘추 공양전에는 여전히 고자가 바로 공자, 맹자 할 때 유명한 인물이다라는 뜻에서 고자라고 부른 거고요. 이거는 고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환공이 죽은 후에 다시 또 왕위 정탈이 또 벌어져요. 이번엔 5명이 이제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송양하고 연합을 해가지고요. 효공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한 거죠. 춘추자전 양봉 29년 서기 전 544년에는요. 제나라 대부 공손체와 공손조가 대부 고지를 북쪽 연나라로 쫓아냈다. 이때는 연나라가 북쪽이 없었고요. 연나라가 아니고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지역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이게 제나라의 유력 시족 고시들이요, 고조선이 있었던 이 어양군, 요동군 일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양고시가 있는 거예요. 어양고시. 이 어양고시가 바로 백제 왕족들이에요. 아니, 고구려 왕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경 일대 이들이 세력을 구축을 해서 나중에 이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들이 이제 어양에 가서 고위가 된 거예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삼국유사에는 국호를 고구려로 하고 고를 성씨로 삼았다 그랬죠. 이병도 씨는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민족은 성씨가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네,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한민족은 열도 사람들은요, 맹신탕탐이라 그래가지고 성씨를 속이는 사람들을 끓는 물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손이 대면 죽이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씨 자체를 해체시켜버려요. 그래서 일본에는 성씨가 지금 수십만 개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성이 없으니까 이 열등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들 뿌리가 없는데 한민족은 뿌리가 있다. 이러니까 이 사서에 나오는 이 성씨들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단사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삼국유사에는요, 이게 원래 주몽이가 원래 해씨였는데요, 해주몽이었는데 고씨로 성씨를 바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햇빛을 받아서 태어나서 고씨를 바꿨겠어요. 바로 이 발해 지역 그리고 특히 어양 요쪽에 어양 고씨들의 이제 나라가 절본 부여가 된 건국이 됐는데 그 절본 부여를 이렇게 주몽이한테 이제 넘겨줍니다. 그래서 주몽이 고씨들 성을 따가지고 고로 성씨를 삼고 고구려라 했다 이렇게. 한국사기에서는요, 서기전 37년에 고구려 건국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37년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구려는 그보다 훨씬 전에 아까 있었잖아요. 서기전 11세기에도 있었어요. 근데 고구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의 나라가 언제 건국됐느냐? 그건 절본에 건국됐다고 했죠. 그 절본이 언제 건국된 거냐?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요. 유하 부인이 바로 주몽의 어머니잖아요. 주몽의 어머니가요, 하백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하백은 바로 이게 이 황하를 가리킵니다. 황하 유역에서 유하 부인이 놀고 있었어요. 동생들하고. 근데 이 해모수라고 하는 남자, 주몽의 아버지죠. 웅심산 아래 압록강이 요수예요, 요수. 거기로 깨어가지고 거기서 이게 이제 관계를 맺고는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설이 있어요. 하백은 황하의 수신이고요. 이름은 풍입니다. 태우 복희의 딸 복비와 혼인했던 사람이고요. 삼국유사 권삼 흥법에는 안시성이요, 일명 안정홀로 요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요수가 바로 일명 압록이다라고. 압록강이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이 아니고요, 요수가 압록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건국된 것은, 요수는 여러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북경 동쪽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요수 상류에 졸본이 있었던 거예요. 졸본의 위치에 대해서도 다른 칼럼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건국 시기는요, 37년이 아니고 서기전 37년이 아니고 서기전 22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신당서의 기록에 보면요, 고구려 비기에 900년이 못 돼서 화식대장에게 멸망한다고 했는데, 고씨가 한나라 초기부터 나라가 세워가지고 지금 900년이 돼갑니다.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때를 추적을 해보면 서기전 220년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광개토항 비문하고 삼국사기의 기록을 대조해 보니까 삼국사기에는요, 광개토항 비문이 이게 광개토항이 이제 자기 조상이 5대가 삭제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지난 교체기에 이게 서기전 3세기거든요. 이 무렵에 이미 고구려가 있었어요. 조선 산하에 고구려가 존립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고구려 초기의 무덤군이었던 적소청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해보니까 서기전 3세기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따라서 고구려가 건국된 것은 서기전 2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주몽은 저는 고향임금의 후손이에요. 원래 해씨였는데 고씨로 성을 바꿔서 이제 고향임금의 후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씨들은 원래 고향임금 후손이라고 그랬죠. 고향임금은 오손 추경족의 시조예요. 추경족은 태양을 숭배하던 종족을 가리킵니다. 오손은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자, 오손 추경족이 누군지 알겠죠? 바로 고구려족이죠. 오손 추경족들에 이제 대해서 기록이 나오는데요. 오손 추경족들은 그 조상이 젖먹일 때 흉노가 공격을 해가지고 부모가 죽고 아이가 들판에 내쳐졌는데 까마귀가 덮어주고 늑대가 젖을 먹였대잖아요. 네. 자, 까마귀가 이게 바로 삼조고입니다. 삼조고. 네. 고구려의 토템이 바로 삼조고죠. 고씨들의 그 토템이기도 하고요. 나라의 토템이기도 합니다. 이 까마귀는 삼조고는 뭡니까? 하늘로 날아가서 태양으로 찾아가는 태양이 흑점에 있는 새가 바로 사는 새가 삼조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늑대가 젖을 먹였다는 거잖아요. 고구려를 맥족이라고 하잖아요. 맥족. 그래서 그 부여족을 예족이라 하고 고구려를 맥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본서기에서는 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늑대 계통의 짐승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그 욕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원래 늑대 토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늑대가 조상을 살렸잖아요. 고대 요동반도하고 산동반도, 한반도에서 고씨들의 위상이 아주 높았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고씨들이 중원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한반도의 그 남쪽, 전라남도와 제주도로 대거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는 산동에 가장 많은 고씨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상 고씨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